따블로트 시간입니다. 증권시장부 박순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좀 조정세기는 해요. 시장이. 네, 조금 조정세긴 하죠. 네, 하지만 이 시장을 크게 이끌었던 이 반도체주가 네. 워낙 화랑이다 보니 IPO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하영 기자 픽 테라뷰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 CMTX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또 어딘가요? 네, 세미파이브라는 기업인데요. 네. 네, 테라뷰홀딩스가 반도체 장비 검사 기업이라고 그리고 CMTX가 뭐 시각 공정용 뭐 실리콘 파츠 기업이라고 하면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A 기업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그러니까 A식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A식은 전문형 반도체를 말하는 건데요. 세미파이브는 그 A식을 설계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미파이브 오늘 설명을 해주실 텐데 공모 규모가 꽤 커요. 네, 그렇습니다. 총 540만 주를 공모하고요. 희망 공모가액은 2만 1,000원부터 2만 4,000원까지인데요. 그리고 최대 기준으로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잡으면 공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96억 원, 예상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100억 정도 내는데요. 이게 지난해죠. 네, 파도 이후에 이제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례 상장이고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연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례 상장 파도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 사실 부풀리기 상장 때문에 문제 많았던데 그렇죠. 지금은 괜찮아진 거예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두와 관련해서 뻥튀기 상장 관련해서 NH투자증권이 그 당시에 주관사였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을 일단 금감원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에서는 아직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IPO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을 거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시장 매수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IPO 할 때 주식을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초기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 정보를 믿고 사셨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또 소송을 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파도 언급을 주셔서 여전히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시끌시끌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정리가 되진 않은 상태인데 뭐 파도 자체로는 또 뭐 수주도 하고 뭐 나름대로 또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여쭤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파이브 A식 반도체 하는 데인데 정확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이 미국 MIT에서 반도체 설계로 박사학위를 받으실 분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식이나 SOC 같은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팹리스 같은 이제 설계 기업이 있고 파운드리 생산 기업이 있으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생산 공정에 맞게 설계를 최적화하는 일을 하는 기업이고요.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 칩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나 프리오사 AI 같은 거 그런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글로벌 고객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최근에 뭐 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지만 대표님 인터뷰해놓은 걸 보니까 뭐 미국에 있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브로드컴 얘기도 해주셨고 반도체 하면 또 AI 하면 요새 그 AI 버블 얘기를 진부하지만 그리고 지루하지만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오신 이유는 당연히 아직 성장의 초입 단계다. 그렇죠. 네. 혹은 이제 또 다른 편에서는 그래도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순혁 기자는 전자 쪽에 조금 더 기우시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AI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뭐 물론 그 AI 관련해서 뭐 거품론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 펠런티어 같은 경우에
7% 딱 떨어졌어요. 실적이 심지어 좋았는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다. 네. 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사실 시장 전반에 AI 거품론이 좀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또 제가 오늘 본 보고서에서는 네. 뭐 AI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그런 성장하는 환경과 네. 과거에 이제 닷컴이 성장했던 과정을 비교해놨는데 닷컴이 성장하던 과정이 버블이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이 그런 환경? 네, 금리 같은 환경들이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단계였고요. 그러면서 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좀 성장하는 산업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좀 환경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많이 이제 네. 비용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초기인데 그때와 지금의 금융 환경이나 등등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 닷컴 버블 때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닷컴 네. 버블과는 약간 다 구분이 다르다. 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IT 산업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네. AI가 뭐 세 번째 이제 컴퓨터, 뭐 스마트폰, AI가 있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하면 그 단계들이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씩 발전해 왔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가 이제 상용화된 지 거의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순혁 기자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들어봤는데 네. 그만큼 지금 전반의 시장 환경이 나쁘지 않아서 또 네. 요거 세미파이브와 같이 좀 살펴보실 만한 그런 네, 내용들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요즘에 뭐 GPU 가격 같은 경우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AI 학습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GPU나 CPU만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맞춤형 반도체 ASIC 같은 경우를 많이 쓰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 시장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U도 GPU인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좀 커지다 더, 보니까 네. 시장이 넓어지다 보니 이 ASIC이라는 부분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력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좀 AI에 더 적합한 반도체를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ASIC에 좀 특화된 네네. 그러니까 특화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E2E 플랫폼이라고 해서 설계 모델을 턴키로 이렇게 다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플랫폼을 해서 뭐 고객이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이제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뭐 이런 모델 덕분에 뭐 성장세 같은 경우에 수주 금액이 2020년 같은 경우에 57억 원에 불과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4년 만에 한 17배가 뛰었습니다. 오, 엄청 외형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그쵸? 같긴 한데 예. 실제로 이렇게 좀 질적으로도 괜찮나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약간 특례 상장한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영업 적자고요. 지난해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아마 영업 적자를 네.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매출액이 1,118억이었는데 올 영업 손실은 한 22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좀 대형 칩 AI 칩 프로젝트가 양산 단계로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뭐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꿈을 먹고 또 꿈을 또 실현해가는 과정을 잘 해나갈 이런 기업들한테 IPO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 테슬라 요건 적용이 돼서 네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테슬라 요건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요. 테슬라 요건이라고 하면 이익 미실현, 그러니까 지금같이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미래 예상 실적을 어느 정도 거둘 것인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상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순이익이 169억 원, 내후년에 이제 순이익이 115억 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균 한 228억을 계산했고요. 여기에 멀티플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45배를 곱해서 거기다가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밸류를 산정한 게 지금 공모가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PER 45면 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높죠. 뭐 플랜테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배 가까웠긴 한데 네. 그래도 높은 편이죠. 지금 코스닥 기업 중에는. 네. 비교 기업으로 근데 미국의 시놉시스 같은 약간 그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을 선정한 게 좀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제 엔시스라고 글로벌 시뮬레이션 소프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합병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합병을 하고 나면 가치 변동이 좀 커서 한 6개월 합병하고 난 뒤 6개월 정도는 비교 대상으로 안 잡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 기업에 시놉시스를 포함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가 조금 더 부풀려지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권신고서 제출이 된 상태이고 이제 기관 수요 예측 거칠 텐데 네네.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를 어느 정도 납득하고 현실성을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 느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변수가 있는데 실적이 신뢰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난해 이제 파두가 상장 당시에 지지난해 파두가 상장 당시에 1조 5천억의 밸류를 제시를 했는데 첫 실적 발표에서 반년 매출이 4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그다음에 공모가 지금까지 회복을 못해서 공모가의 80% 수준의 주가가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쁜 선례가 있어서 맞아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을 넣었거든요. 이제 상장 이후에 6개월 내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지면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주관사가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우리가 이익 미실현 기업이지만 IPO 할 때 이 정도의 신뢰는 밑바탕에 깔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풀이 됩니다. 일단 상장 후 6개월 내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지면이라는 조건을 봤을 때 그 이상을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신뢰에 대한 부담이 느껴져서 뭔가 하나의 그런 도구를 하나 남겨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공모주 점검하는 게 이 기존 그러니까 구주 물량 얼마나 내놓느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아요. 풀리느냐 요거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죠. 상장을 또 변동성 IPO에 진짜 IPO 투자하실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동안 투자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온 재무적 FI 투자자들이 많아서 FI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상장 주식의 절반 이상 한 60%가량을 들고 계시거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37% 정도인데 한 달 뒤엔 43%, 6개월 뒤엔 6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이제 직원들 스톡 옵션도 좀 있는데요. 여기에 한 320만 주가 스톡 옵션인데 70% 이상이 임원들이 스톡 옵션이라 자동적으로 6개월 정도는 보호 예수에 걸릴 건데 이제 6개월 이후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될 건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 하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밸류 논란도 있는데 수급 리스크까지 같이 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자가 많았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뭔가 신뢰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뭐 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을 건데 문제는 이제 밸류가 현실적이냐 그리고 뭐 실적에 도움이 되는 실제 양산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수요 예측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뭐 결과가 좋으면 사실 파드 이후에 반도체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 좀 드물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데 훈풍이 좀 붙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런 환매 청구권이 사용되는 그런 순간까지 온다고 하면 특례 상장 제도 전반에 또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이 특례 상장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의 브로드컴을 꿈꾸며 출사표를 던진 세미파이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이어지고 이제 또 청약 들어갈 텐데요. 네네. 그때 한번 또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